네, 안녕하세요. 팔란티어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팔란티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팔란티어가 간밤에 마이너스 3%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소 이제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 한번 재발하면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우려와 거기다가 최근에 AI에 관련된 이 구글의 터보 퀀텀이라는 것에 대해서 AI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팔란티어의 영향이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괴리율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줄줄이 하락을 하면서 팔란티어도 계속해서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매가 심해지는 거고 여러분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지만은 개인들이 투매를 할 때는 정말 역사적 저점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팔란티어는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시고 댓글로 많이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이 정말 많이 떨어졌죠. 시장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세계 원유 동맹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실제 화물선이 공격받고 자초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며 글로벌 공급망 마비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급 불안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하고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쟁 성장률 하락과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중동 전쟁 공포에 미 3대 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추적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종고저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서요.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엔비디아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를 주도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이 3배 이상 뛰었고요. 전쟁 특약 보험료가 최고 1000%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은 물류비 상승과 운항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수익성 악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뉴스나 데이터들을 보면은 정말 이란 전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고 지상전 투입까지 되려고 하고 모든 게 악재로 보이고 유가도 오르고 있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패권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4월 1일 날에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5월 15일로 연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결국에는 정상회담이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후로 해서 될 것이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중간값,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좀 계속 전쟁을 이끌고 갈 수 있다. 왜냐? 협상에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주가적인 지지부진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쟁 수요에 대해서 AI의 기술력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때마침 여기에서 여기까지 됐으면 팔란티어가 오히려 올랐을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 중장기화 되면은 팔란티어의 지금 데이터, 그러니까 전쟁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고 팔란티어의 능력이 계속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포인트를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주된 하락의 또 원인이 나타난 게 뭐냐? 바로 구글의 터보 퀀텀이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터보 퀀텀. 자,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런 AI 학습이나 추론을 하려고 하면은 이 메모리 칩이 필요한데 결국에 이 메모장 기억하는 용량이 필요한데 이 용량을 획기적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방법이 나와서래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메모리 수요는 그래 600개가 메모리 예측치 수요인데 이게 100개로 떨어졌네 하면서 시장에서 갑자기 AI 관련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그러한 공포적인 투매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팔란티어는 여기에서 크게 저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이지만은 전반적인 AI 테크주들의 하락으로 인한 하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 터보 퀀텀 그래가지고 불안한데 우리도 투자를 좀 망설여야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은 이 과거를 보시면은 과거에 혹시 딥시크라고 아시나요? 이 딥시크가 이 중국에서 만든 AI인데 결국에는 기존의 이제 제미나이나 GPT 이런 애들 소모하는 소모값보다 메모리량 여기가 지금 10분의 1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AI 쪽에 하루 반나절인가? 엄청나게 순간적인 대폭락이 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틀 사이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요가 다시 한번 폭증하면서 그냥 이때까지 올라왔던 게 이런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압축하는 과정이고 정형화하는 과정인데 이게 메모리 칩에 대한 압축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란의 전쟁과 맞물려서 그리고 최근에 사모펀드 환매 중단, AI에 대한 투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런 것마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로 보면은 중국의 딥시크가 나왔을 때 이론도 알고 있고, 이게 결국엔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알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공포에 지금 약간 짓눌려가지고 패닉셀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론은 뭐냐? 지금 이란에 대한 이런 호르무즈 해협 봉쇄다 뭐다 하는 거는 결국엔 협상으로 끝이 나고요. 이란이 추가적으로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다?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간 선거가 있는데 계속 끌까요? 이런 전쟁을? 끌어서 좋을 게 본인한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간 선거 시기에 맞물려서 협상의 여지를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이 미국은 최대 산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제일 많이 뽑아내요. 그래서 유가나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든지 이게 협상이 타결돼서 호재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그 호재 나오고 나서 볼 거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천천히 우리가 계획에 맞춰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차트적인 부분 제가 좀만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자면 여기 저가 있죠. 127달러. 최근에 이 저가 부분을 다시 한번 버텨주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이 큰 자리들을 잘 버텨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크게 한번 넣을 수 있는 베팅 자리가 온다라고 생각하겠고요. 지금은 단순 지지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단순해 보이지만은 단순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고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최근에 지켜줬던 이 가격 자체를 뚫어버리나 근데 이번에 구글 터보 퀀텀은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전혀 안 되고 그만큼 시장에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게 별 타격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과 맞물려서 공포감이 뭐 해봤자 여기 지지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더더욱이 또한 기회인 이제 히든 종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팔란티어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팔란티어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다가올 산업 시대군이 추가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가 테슬라 80%를 차지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한 부분이 있겠죠. 지금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이 부분에서 제가 히든 종목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과거 전기차가 40% 차지한다는 게 배터리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코프로가 부각되면서 20배 넘는 초급등을 보였죠. 근데 액추에이터는 이거보다 보다 높은 60%를 휴머노이드 부분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그 어느 누가 옵티머스든 이제 피규어든 중국의 휴머노이드든
어떤 제품군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액추에이터는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0%.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를 정말 노려야 된다고 하고요. 제가 이거 3개월 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거 상태를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블링크 차징이라고 해서 과거 테슬라가 800% 올 때 UI가 2200%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테마성 부각으로 가파른 대시세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국과 중국 이미 관련주들은 20배가 넘게 올라왔다는 건데 지금 미국은 테슬라에 가려져서 아래 횡보 상태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정보의 바다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각되어도 빠르게 오른다라는 거고요. 대형주들이 2배가 오를 때 중소형주들은 20배가 오르는 게 실정입니다. 대형주들은 시가총액이 이미 크기 때문에 오름폭이 다소 낮지만은 중소형주들은 여기서부터 초반부터 부각돼가지고 뻥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소형주들,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을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잡냐면은 위로 올라갈 때 잡는 게 절대 아니라요. 아래 바닥이 쫙 깔린 상태에서 아래로 잡는다라면은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 마켓 메이커들은 개인들을 털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락을 한번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포트 여러 가지 아이들을 담아간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쭉 계좌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간적인 부분도 짧습니다. 2에서 3개월 조금만 먹어도 2배가 오르는 거고요. 조금만 더 상방 라인까지 먹는다면은 300에서 4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기술적인 아이들로 접근을 한다는 거겠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더더욱 좋은 게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아이들, 나스닥 기술 테크주들 위주로 타기 때문에 여기서 액추에이터만 제대로 구동돼가지고 휴머노이드 시대 산업에서 쭉 오른다면은 우리는 보다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좋은 정보들 하단 자리들 너무 많으니까 간단한 알림 신청 방법 말씀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고 링크 뜨는데 링크 눌러주세요. 링크 누르시면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라서 100% 안전하게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이용하실 혜택 첫 번째, 두 번째 다 체크해 주시고 무료 정보 받아볼 요약처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지 제가 바로 전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팔란티어 저점에서 분석 자료를 통한 아래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 매수를 해야 할지 말씀드릴 거고요. 당연히 지금 액추에이터 정말 20배가 넘게 오를 수 있는 소분작 주요 기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은 충분하게 전체 계좌 포트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계좌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10%만 올라도 팔고 싶은 게 개인들 심리입니다. 근데 이걸 분산해서 200% 결국에 300% 오를 아이들을 여러 개, 5개 종목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300% 오를 거니까 총 계좌 잔액은 오르는데요. 근데 혹시라도 악재로 개별 기업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위로 올라와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픈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